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박수를 쳐주시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오늘 이 제가 까만 가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죠? 뭔지? 네. 뭐죠? 네, 수치죠. 오늘은 수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치는 정말 부작용이 없는 천연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또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면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숯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숯, 활성 숯가루, 활성탄이라고도 하죠. 활성탄. 원목을 아주 고온에서 구워낸 이제 그 물질인데 숯인데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뭐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물리적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물리적 작용인데 오히려 이 물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숯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효과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탈취도 있고요. 또 어떤 거 있죠? 세균을 잡아주는 거. 세균 퇴치. 또 어떤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습기 조절? 습기 조절도 있죠. 습기 조절도 있고. 네, 등등이 있죠. 우리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픈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거 뭐겠어요? 해독이잖아요. 해독 역할이 가장 강한데 이 해독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 생성된 가스를 흡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가스 흡착한 것이 숯가루가 그대로 해서 우리 변으로 나와요. 그래서 드셔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까만 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머물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빨아들여서 내보내는 역할, 그런 물리적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독이 중요 역할인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이제 장내에 가스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스 찰 때 있잖아요. 가스를 흡착해주는 역할. 그리고 약물을 장기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 독소 많이 쌓이잖아요. 장기 복용. 아니면 화학약품을 잘못 섭취해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화학약품 섭취했을 때 해독해주는 역할. 그리고 염증 부위에 고름이나 진물 등을 흡착해주는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방부 역할을 해주죠. 방부 역할, 그리고 여가와 정화 역할. 숯은 하나의 고성능 필터제라고 보시면 돼요. 고성능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장내 이상 가스가 생기는 경우는 체했을 때 우리 생기죠. 그리고 잘못된 균에 의해서 장염이 왔을 때, 그리고 설사 등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주거든요. 설사, 체했을 때 장염, 이런 것에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고 이제 약물 장기 복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화학약품 잘못 드셨던 분들, 염증 부위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수팩을 만들어서 붙이는 역할, 그리고 방부제, 곰팡이 같은 걸 억제해주고요. 또 여가 정화 역할을 해서 더러운 물 같은 걸 걸러주잖아요. 우리 수치.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숯을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직접 해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는 동안 뭐 숯팩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직접 안 해보면 집에 가서 또 못 하세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해보시고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뭐 내 아이가 뭐 어떤 부분에 다쳐서 진물이 났을 때 그때도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숯팩을 만들어 보기 전에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숯 복용하시는 방법, 드시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숯 가루를 이용해서 안약을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숯팩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처방해서 숯가루를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숯을 일단 드셨을 때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계시는 동안 한 일주일 정도는 항상 좀 그게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처방을 안 하시는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처방하시거든요, 원장님이. 그럼 그때 한번 복용을 해보시고 지금 드시는 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면 숟가락을 먹고 다음날 변을 보면 냄새가 더 심해요. 왜냐면 그걸 빨아내가지고 나오니까 가스를, 그리고 유해한 어떤 물질들을 빨아내서 나오니까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저희 신랑 말하기를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독소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 어느 정도 좀 이제 섞어 먹고 나서 숟가루 있잖아 하면서 가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쵸? 근데 핵심은 이거는 그 잠시 도와주는 거지 근본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가 안 생기도록 제일 노력을 해야겠죠. 섞어 먹지 않는 거, 특히 과일 채소 섞어 먹지 않는 거, 채소 꿀 섞어 먹지 않는 거, 그런 거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근본 치료지. 섞어 먹은 다음에 수치 있어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근본 치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보조제니까 그거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장기가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해져 있는 상태여서 불편함이 온다. 그때는 드셔야죠. 그때는 지체 없이 바로 드셔주시면 좋으세요. 특히 체했을 때, 그럴 때는 바로 드시면 좋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찬다, 위가 좀 아프다, 그랬을 때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거는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도 약국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특정 상품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약국에서 주문해서 드시면 되세요. 이런 숯 같은 거는. 근데 숯이 정말 검증을 받은 숯을 드셔야지, 검증을 안 받은 아무 이름도 없고 뭐 시중에서 그냥 시장 같은 데서 요새 파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잘못 드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성질의 것이 있대요. 근데 그걸 잘못 먹게 되면은 심하게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곳에서 구입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장기간 섭취보다는 한 2주 정도 드시고 한 1, 2주를 쉬셨다가 또 2주 정도 드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3개월을 넘지는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복용을 하시고, 좋다고 막 내내 계속 드시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으로 드시면 될 것 같고, 섭취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약. 우리 이제 눈이 좀 침침하고 눈곱이 나오거나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이에요. 지난주에 퇴소하신 이제 82세 어머니, 그 어머니도 이제 이걸 소개해드려가지고 만들어서 눈에 안약처럼 쓰셨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면서 퇴소하실 때도 따님이 데리러 왔는데 나 눈이 너무 좋다고, 눈곱도 안 끼고 좋다고 하시면서 숯을 사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숯을 식용 숯도 괜찮고 찜질용 숯도 괜찮아요. 상관없고, 그거를 이렇게 병 같은데 아니면 종이컵에다가 한 수저를 넣어주세요. 한 수저를 넣고,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 소금을 조금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줍니다. 이 정도 부어주면
이러고 한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숯가루는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이제 위에 맑은 물만 남거든요. 그 물을 이렇게 우리 약국 가면 이런 시럽병 팔거든요. 약물병. 이런 데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안약처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을 건강에 좋거든요. 정화시켜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이것도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안약 사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숲팩 만드는 방법입니다.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숲팩도 개인적으로 참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종 안 부위에 다 붙였을 때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안 부위에는 그 고름과 진물을 빼내주거든요. 빼내줘서 실제로 그걸 떼었을 때 수채에서 그 빨아들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진물이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염증, 그러니까 백혈구의 시체니까 그럼 그 냄새들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암이나 뭐 폐나 신장이나 위나 그런 곳에 숲팩을 붙이시고 한 8시간 정도 두시는 거는 뭐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피부의 그 모공들을 통해서 독소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반드시 하니까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간암 환자분은 그렇게 수출 붙여주고 뜨거운 이제 물로 찜질을, 뜨거운 그 패드로 찜질을 해줬을 때 아주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숯가루고요. 숯가루, 찜질용 숯가루입니다. 그리고 이건 찜질용 아마씨인데 찜질용 아마씨는 이렇게 믹서에 한번 갈아주세요. 믹서에 갈아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쓰시면 되고요. 뭐 겨울이나 이럴 땐 그냥 베란다에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그리고 유칼립투스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매일 하기가 귀찮죠, 사실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알려드렸지만 비율은 숯가루 3스푼 정도를 넣는다면 아마씨 가루는 1스푼 넣어주시고요. 숯가루 3, 아마씨 1스푼, 그리고 올리브유를 1스푼, 1스푼 넣으셔도 되고 2스푼 넣으셔도 돼요. 넣으시고 여기다가 유칼립투스를 넣어줍니다. 유칼립투스 오일. 이것도 염증과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유칼립투스. 하나 아니면 2스푼까지도 괜찮아요.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미지근한 물로 섞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숯팩이라고도 하고 뭐 숯패드라고도 하고 숯떡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게 사실 물을 많이 넣어서 질게 하면 반죽하기는 더 좋아요. 근데 특히 이제 약간 상처 부위나 그런 데는 물기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되직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상처가 없고 그냥 안 보이다 하면 그때는 약간 질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물을 조절을 잘못하면 끝도 없이 숯가루를 부었다가 또 물을 부었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셔가지고 조금씩 부으시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게 본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이 직접 해봐야 이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 번 하는 거를 저희 신랑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보 숟가락 좀 만들어 봐요 이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지켜보고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안 해보면 모르는구나. 그거를 알고 그때 차근차근 알려주었더니 이젠 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꼭 해보시고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집에 가서 또 막상 하려면 그러시니까
하고 조금만 더 넣읍시다. 이렇게. 통증 부위에 붙이는 거예요? 네, 통증 부위에도 붙이고 암이 있는 부위에도 붙이고, 이제 요새는 날씨가 좀 추워서 그렇지만 해 좋을 때 수떡을 위에 붙여놓고 그 부분을 이제 탈의하고 햇빛 쬐시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이제 이런 비닐팩에 부어서 파스처럼 만드시면 돼요. 관절 아프고 삔대나 그럴 때도 좋습니다. 관절에도 네네. 꾸준히 하셨을 때 효과가 있고요. 저는 좀 되게 하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되게 하는 걸 더 선호해요. 질게 하면 새기도 하고요. 몸의 체온 때문에 그게 녹아서 더 잘 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봉투에 싸서 모양을 꼭꼭꼭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뭐 예쁜 모양이 안 나오더라도 붙일 수 있는 형태만 되면 되니까 해주시고, 붙이신 거를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그 환부에 붙여주시면 돼요. 환부에 붙이시고 이제 고정하는 거는 뭐 의료용 테이프로 붙여주시던가 아니면 테이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그 붕대 있죠. 압박붕대. 압박붕대 이용해서 이제 한 바퀴 둘러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시고 수채 효과는 최대 8시간까지로 보거든요. 그 이후 지났을 때는 특별히 효과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8시간 이내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무실 때가 제일 좋은데 처음에는 불편하셔서 이제 그게 막 있으니까 불편한데 익숙해지면 또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낮에 일광욕 하시면서 2시간 정도 붙이고 일광욕 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즉각적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상처, 염증 부위에 그걸 빨아들이는 걸 이제 저는 직접 봤으니까 그거를 그때 활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뱀에 물리고 뭐 벌에 쏘였을 때도 뭐 쓸 정도로 그 흡착력은 강하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만드실 수 아시겠죠? 네. 또 막 어떻게 만드나요? 물어보시지 않으실 정도로 숙지하셨죠? 또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동안 본인의 것을 본인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 저희 이제 이 옆 건물에 있는 그 예전에 사용하던 부엌 건물에 요거를 다 비치해 놨어요. 이런 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특별히 뭐 이제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뭐 낮에 한번 가서 만들어 놓고 저녁에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기 있는 동안은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유익하셨나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후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